지금 경제 피해에 대한 충격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또 아시아 미국 유럽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중국 경기가 뭐 침체에 빠지고 전 세계도 경제 성장률이 뭐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전에서 경제 피해가 우리나라 산업 위기를 경제 수출 위기, 산업 위기, 또 외국인 자금 이탈하면서 확률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뭐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폭락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앞전에서 찍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기사를 하나 제가 보면서 요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안한 기업들이 현금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채를 지금 발행하는데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 대기업 정도면은 기획실이 매달 사업계획을 다시 리뷰를 합니다. 세일즈에서 봤고요. 또 세일즈에서 지금 실적을 잡고 앞으로 발생할 사업계획을 다시 세일즈 각 팀에서 목표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각 뭐 구매 부서든 아니면은 뭐 판매 부서든 판매비와 인건비 그다음에 구매비를 다 같이 잡아가지고 사업 리뷰를 다 통하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자금 계획을 뭐 단기 자금 계획, 분기 자금 계획, 그다음에 연간 장기 계획, 그다음 장기 자금 계획을 이렇게 짭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을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큰 기업, 큰 배, 큰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부서가 하는 것은 매달 실적 가지고 사업 계획을 리뷰하고 자금 계획을 다시 세팅하는 건데 지금 회사채를 발행한다. 기업들은 먼저 아는 거예요. 불황이 올 거라는 거를.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월별 회사채 발행 금액만 보더라도 1조, 2조, 9조, 4조에서 8조로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자금을 발행하는데 요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들이 볼 때는 왜 저 회사가 저렇게까지 힘든가? 단기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고 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좋은 기업들인데 굳이 지금 저러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 살펴보자. 제가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모금을 5천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1조로 거의 두 배죠. LG 화학도 5천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9천억. 삼성증권이 왜 자금을 이걸 뭐 이제 연장하려고 갚으면서 연장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건 정확한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S파워는 이게 요거는 LNG 가스 회사더라고요. 그다음 현대오일뱅크, 롯데호텔, GS칼텍스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저 대표하는 기업들이 왜 지금 이 와중에 저렇게 많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그 이유가 조금 그건 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제가 내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 총알이잖아요. 아니면 사막을 건너갈 때는 물이죠. 뭐 거기서 럭셔리한 뭐 코트 아니면 뭐 난방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 자동차가 뭐가 필요하겠어? 아 자동차는 필요하겠네요. 아 자동차 필요 없는 데라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물이죠. 기업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굴러가요.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기서 먹구름이 올 것 같아. 내가 사막을 건너갈 것 같아. 지금까지는 뭐 평지였기 때문에 우물도 있고 산에서 그냥 냇물 파다 먹어도 되고 강가 옆에 가서 강물 떠다 먹어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내 앞에 있는 게 뭐야? 길고 긴 사막이다. 그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물을 비축해 놔야 되겠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단편적으로 요 기사를 보고 뭐 저 회사들이 뭐 자금을 뭐 채권 발행하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업들이 저 대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쫙 우수한 아주 사업 계획 팀이 있습니다. 저 기획팀을 가지고 실적을 잡고 사업 계획을 짜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자 자금을 미리 발행해 놓자. 그래서 실탄을 가져놓자. 이런다는 거죠. 요 내용이 이고요. 여기 LG 하우시스 보시면 여기 LG 하우시스도
건축 경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서 유형자산을 미리 처분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LG 하우시스 하면 사실 건축 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경기를 막으려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야 지금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LG 하우시스나 그러니까 LG 하우시스가 나 KCC가 적자를 보고 앞으로도 이거 이런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나 일단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2,600억 현금을 땡겼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뭐냐면 저도 요것도 이제 누누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세수 쇼크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가의 세수가 거의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부가세, 그다음 또 하나는 소득세,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인데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로 닥친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 2019년, 2018년에 비해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뭐 어떤 뭐 컨센서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표를 잡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거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요거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켰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반토막 났다고 하죠. 법인세도 16조에서 8조밖에 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5조였는데 이제 4천억, 5조를 냈다가 4천억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LG화학도 거의 반토막 4천억인데 1,800억. 포스코도 1조 6천억 내던 회사가 1조 700억으로 줄었다. NC소프트 대표적인 뭐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도 뭐 순이익이 저렇게 줄었어요. 글쎄 왜 게임 회사마저도 저렇게 순이익이 줄었나?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인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수준이 잘못됐나? 저건 사업계획과 재무제표를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때문이었고 LG화학도 사실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배터리 가격이 출혈 경쟁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좋습니다만 배터리 산업은 적자를 봤어요. 전체 화학 산업은 흑자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줄었고 포스코도 중국하고의 경쟁이죠. 철강. 그래서 이제 뭐 원가 경쟁이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가격이 떨어져서 저렇게 이익이 좀 줄어들어서 세금도 덜 내는 건데 NC소프트는 좀 봐야 될 거. 현대중공업은 당연하죠. 지금 저게 조선업이니까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우리가 건설업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지금 사실 큰 관심에서 줄어들었죠. 1980년대는 건설업이 사실 시가총액 저 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건설은 저게 그렇게 성장하고 상승하는 산업은 아닐 거고요.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컨버전스하고 합쳐지면서 엔지니어링 회사, 그러니까 때려박고 짓는 회사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사실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그렇거든요. EPC 회사들은 그런 회사로 변신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건설 회사는 아닙니다. 수주 도급 액수는 높지만 그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 넘버원 뭐 탑 클래스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는 불안한 기업들이 현금을 쌓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법인세도 저렇게 줄어들고 있다. 전방입니다. 기업이 저렇게 안 좋으면 결국 세수가 7조가 펑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예상보다도 7조가 펑크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재정도 안 좋아집니다. 근데 국가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 다니시는 분들 뭐 이게 기본으로 가야 된다. 뭐 거시 경제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외식도 나가지도 못하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직장인들도 보면 다 마스크 쓰고 뭐 웬만하면 모여서 밥 먹는 것보다는 뭐 김밥이나 뭐 삼각김밥, 도시락, 뭐 빵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자영업도 지금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데 우리가 진짜 기업인들 만약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아끼고 줄여야죠. 지금 아까 간판 기업들이 먼저 현금은 땡기고 비유동자산 팔아서 현금화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원만한 관계 그리고 성실한 뭐 기본이죠. 성실하고 그다음 회사 욕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엉덩이 가볍게 회사 사표내고 다른 회사 갈 거라고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눌러 앉아서 눈치 보고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로 우울하겠지만 버텨야 됩니다. 사람 뭐 많이 줄였을 겁니다. 버티고 더 한 번이라도 시간이라도 뭐 사장이 나와야 되죠. 나와서 한 마리라도 더 튀기고 배달해야 되고 그죠? 버티고 아끼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가 결국엔 뭐 가장 강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경제는 안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환율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 다각적으로 와서 일본처럼 장기 침체, 그냥 1년, 2년 지나다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잃어버린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 세대는 지금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사회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정치는 서로 싸우고 사화죠. 좌파 우파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이거는 죽이냐 죽느냐의 게임입니다. 좌파가 했기 때문에 우파가 집권한다면 좌파가 하던 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예, 이것이 결국 나라를 좀먹을 거고, 우리나라가 결국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의해서 국민이 의식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일제 시민 지지비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좌우가 싸우고 있죠. 모든 건 정치 이슈화되고 서로 싸우기 일보 직전 싸웁니다. 싸우면 이기는 쪽이 또 보복을 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에 보복하면 경제는 피폐되고 나라는 피폐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이 과연 변할까요? 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이 하는 거면 이 알물고 칼 갈고 있을 겁니다. 당하는 쪽에서. 그죠? 거기가 만약 이긴다라고 해도 불행해가 될 거고, 지금 좌파가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는 지금 실패한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붙이고 있고, 중국 친중인 것 같습니다. 친중이고 오히려 더 너무 억압하고, 언론도 억압되어 있는 것 같고, 자유언론, 자유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억압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미래에 결코 좋은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